부산국제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유독 우여곡절이 많았죠. 세월호 문제를 다룬 다이빙배 상영 문제가 갈등을 빚었고요. 또 개막 직전에 엄습한 태풍으로 영화제 하루 전날 긴급 복구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걱정 속에서도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열흘간의 영화축제, 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레드카펫은 누가 밟았을까요? 어떤 영화들이 이번 영화제를 빛내줄까요? 부산국제영화제 이모저모 살펴봅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부산국제영화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종의 성지순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죠. 한 1년에 한 번 부산에 한번 다녀와야 제대로 된 영화 팬이다. 흔히 이제 우리가 시네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약간의 성지 같은 느낌이 있는 부산 영화제였는데, 아시다시피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 영화제 시와의 갈등 때문에 올해 영화제가 과연 제대로 열릴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못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어제 개막식을 통해서 올해 영화제가 무사히 문을 열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산 영화제는 전 세계 영화들을 거의 총망라하거든요. 올해도 300편이 넘는 영화들, 69개 나라의 영화들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일반 극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화들은 대부분 한국 영화 아니면 미국 영화잖아요. 다른 나라 영화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으시죠. 근데 영화제는 저기 콜롬비아나 이라크 이런 나라들의 영화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관객들의 시야를 좀 넓혀주는 그런 계기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미 작년에 20회를 맞이하면서 성인이 됐죠. 올해 22회를 맞이했는데 이제 성숙 단계로 넘어가면서 아시아 최대 영화제, 아시아 영화 산업의 허브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태풍의 영향 때문에 긴장감도 좀 있긴 했을 텐데 개막식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했거든요. 배우와 감독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죠.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린 영화의 전당 양의 무대입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동호 이사장과 배우 강수연 씨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이 차례차례 입장을 하는데요. 한효주 씨죠. 샤이니 민호, 조민수 씨, 임권태 감독과 배우들, 또 김기덕 감독까지 모습이 보입니다. 한류 배우들, 해외 스타들, 그리고 감독들이 보고 있습니다. 개막식 MC로 발탁된 배우 설경구 씨, 그리고 한효주 씨의 모습.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많은 분들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렇게 변함없이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올해로 21살이 된 부산국제영화제, 각종 악세를 딛고 위상에 걸맞게 열릴 수 있을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이 됩니다. 화려한 스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예년만은 못하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좀 아쉽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올해 부산영화제가 완전히 정상화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영화계 내에서 지금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산영화제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영화인들도 있고요. 또 지금 영화제는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 그 시의 사과도 없었고, 또 부산시가 그 영화제의 자율성을 훼손한 데 대한 사과, 또 이전에 위촉된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제에 대한 불참을 선언한 그런 영화계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세월호 보니까 관련한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죠. 다이빙벨 문제. 그렇죠. 이제 문제의 근원은 그것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부산시가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말아라, 하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 영화제는 전적으로 프로그래머의 고유 권한, 프로그래밍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영화제 자율성을 부산시가 훼손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일부 영화인들이 그렇게 영화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로부터 사과를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영화제에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 배우들을 빼고는 그렇게 많은 스타 배우들이 어제 레드카펫을 밟지는 못한 그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보신 것처럼 한효주 씨라든가 설경구 씨, 또 명계남 씨, 배종옥 씨, 김희성 씨, 조민수 씨,
그리고 외국 배우 가운데는 또 와타나베 켄, 와타나베 켄이라고 하는 배우가 또 어제 레드카펫을 밟았고요. 어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윤여정 씨를 비롯해서 이병헌 씨라든가 손예진 씨 같은 배우들이 부산영화제를 찾아서 직접 관객들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개막식이 아니더라도 영화제 기간 내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들과 감독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좋네요. 또 하나 부산이 태풍 피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안 들리네요. 지금 해운대에 비프 빌리지라는 게 설치가 돼 있어서요. 거기서 보통 많은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야외 무대 행사라고 여러분들 좀 보셨을 거예요. 단상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비치에 그러니까 이곳인가요? 해변에 단상을 세웠는데 저게 보시는 것처럼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걸 복구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프 빌리지에서 그 개최되기로 예정됐던 많은 야외 무대 행사 모두 전부 100% 영화의 전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취소된 그런 행사는 없고요. 영화의 전당 쪽으로 가시면은 또 스타 배우들, 스타 감독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부산영화제로서는 여러모로 악재가 좀 겹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김영란법이 이번 영화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요? 부산영화제에는 또 각종 영화 산업 관계자들이 많이 오고요. 또 큰 대규모 배급 회사들도 오는데 이제 거기서 파티 같은 것을 해요. 파티를 하면 거기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교수나 대학 교수나 아니면 취재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만약에 뭘 먹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년 같았으면은 뭐 주최 측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 초대해서 뭐 숙박이라든지 식사를 제공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그렇죠. 영화제 쪽에서 아마 뭐 이를테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취재진들에게 숙박이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는 아마 많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영화의 진짜 주인공이죠. 보석 같은 영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막식 작품, 개막작으로 선정된 영화가 춘몽인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춘몽이라는 작품, 뭐 봄에 꾸는 꿈,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 한국 영화입니다. 제중국 동포인 장률 감독이 연출한 작품인데요. 이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흑백 화면으로 찍혀져 있고요. 한예리 씨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근데 한예리 씨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데 세 명의 남자 그 지역의 나른한 지방 동네에 그 세 명의 남자가 전부 그 여자를 저 한예리 씨 7명으로 등장하거든요. 예리라고. 그 예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서로 꼬시려고 소위 작업을 거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벌어지는 해프닝을 이제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좀 화면이 굉장히 무덤덤하고 굉장히 담백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이한 것은 이 영화에 세 남자를 연기한 배우들이 모두 영화 감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셨겠지만 범죄와의 전쟁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이 있고요. 또 무산일기를 연출한 박정범 감독, 그 다음에 똥파리라는 영화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양익준 감독이 각각 배우로 그 남자 배우들로 안에서 열연을 펼쳤는데 세 감독 모두 자신의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은 적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평입니다. 재밌네요. 결말도 참 궁금해집니다. 어떤 감독의 사랑을 선택을 할지. 말 나온 김에요. 우리 최강희 평론가님께 우리 그 추천 좀 받아보죠. 만약에 이번 주말에 내가 부산국제영화제 간다. 이 작품은 꼭 놓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69개 나라 300여 편의 영화가 다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뭐 꼭 봐야 될 것 몇 개만 좀 추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한 3편 정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화면으로 좀 만나보시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가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너의 이름은 이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미야자키 하야오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거장 감독인데 은퇴 선언을 했죠. 그 이후에 이른바 포스트 미야자키 시대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감독이 신카이 마코토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한 바 있는 초속 5cm라든가 언어의 정원 이런 작품들을 연출했는데요. 상당히 그 만화적인 캐릭터이긴 합니다만 배경은 실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세밀한 어떤 풍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속 5cm나 언어의 정원 같은 전작들과는 달리 상당히 판타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화는 줄리에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 스페인의 거장 감독입니다.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신작이에요. 근데 줄리에타와 아니타라고 하는 모녀지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8살이 되니까 이 딸 아니타가 엄마 줄리에타를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줄리에타가 딸을 찾아서 수소문하는 와중에 보니까 자기가 딸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모녀관계라는 거 보면은 같이 친구와도 같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영화입니다. 네, 마지막 작품이요. 지금 이 영화는 올해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국 감독 켄 로치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59살의 그 다니엘 블레이크가 목수인데요. 은퇴를 합니다. 심장질환이 걸려서 은퇴를 하는데 이제 질병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질병수당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켄 로치 감독은 영국을 대표하는 사회파 감독입니다. 영국의 부조리한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뤄왔던 감독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역시 그 켄 로치의 그 거장다운 어떤 시선과 날카로운 어떤 비판 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영화도 있을 테니까 뭐 워낙 잘 아는 작품이니까 그냥 짧게 소개만 좀 몇 번 해드릴까요? 네, 그 극장에서 뭐 개봉을 했습니다만 또 흥행해서 성공한 영화들이 영화제에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돼서 관객들 만납니다. 못 보신 분들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작품을 이 영화제에서 또 보는 그 느낌은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일반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과. 네. 그 어떤 영화들이 있냐면 일단은 허진호 감독의 그 덕혜 옹주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은 사제들이라는 작품, 네. 김지훈 감독의 밀정, 나홍진 감독의 곡성 이런 작품들이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네, 이번 국제영화제가 15일까지 열리잖아요. 영화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번 축제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점만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 짧게 정리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그 국내 영화인들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됐을 때, 그렇게 자리매김했을 때 세계 영화인들도 더욱 큰 호응과 지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다른 거대한 어떤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강의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